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에코프로 머티 시초에 지켜보다가 살짝 밀리고 반등 나올 때 여기 분봉상으로 전고 돌파가 나올 때 5만원에 돌파 추천 드리고 최대 30% 반등 나온 다음에 뒤에는 조금 밀렸습니다. 이 안에서 쭉 추세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면서 최대한 끌고 가볼 수가 있었고요. 아니면 반복 매매 가능했죠. 9시 22분에 카톡 리딩이고요. 골뱅이 2개 단타 알림 사인 드렸고 추천가는 5만원. 비읍디귿은 빠르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길게 설명하면 타점이 느릴 수가 있으니까 놓칠 수가 있으니까 줄임말로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비읍디귿 뜨면 바로 1차 추격 매수 가능합니다. 돌파 자리니까 당연히 손절은 잡고 하는 거고요. 수익이 나왔을 때도 계속 분봉상 전고 돌파 집중을 해서 반복 매매 사인을 드렸습니다. 리오님께서 이렇게 달러 2개 드리는 거는 찌라시 속보를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추천이 아닙니다. 리오님은 추천을 하지 않아요. 개별 대응이고 개별 단타나 스윙 재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도 요거 보고 이제 차트 분석한 다음에 괜찮은 게 있으면 바로 직후에 추천 드리곤 하지만 어쨌든 리오님은 추천을 하지 않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찌라시 속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무료로 뿌려주는 방이 있죠. 무료로 뿌려지는 거고 이걸 리오님께서 싹 다 전달을 해드립니다. 선별 전달이 아니라 분석이 필수고요. 이게 크게 오르는 것도 많고 반짝했다가 빠지는 것도 많고 반응이 없는 것도 있고 각기각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없이 그저 무지성으로 추격을 하면 거지됩니다. 찌라시 업체는 왜 이걸 무료로 뿌릴까? 수급이용 목적이죠. 일단 얘네가 선침해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무료로 뿌리죠. 그러면 수급이 붙어서 오를 때 단타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는 나쁜 강아지들인가? 아니죠. 분석을 잘 해가지고 우리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석 안하고 무작정 추격하는 게 문제죠. 9시 23분에 찌라시 2개가 떴고 진원생명과학, 대원제약도 잠깐 볼게요. 요때 찌라시 떴고요. 한 3% 빠지더니 1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다음 대원제약 얘는 요 구간에서 약수익만 주고 쭉 빠졌네요. 골뱅이 2개 비읍디귿은 단타 알림 사인으로 정식 추천이고 리오님이 알려주는 달러 2개 찌라시는 개별 대응이다. 에코프로 머티는 상장을 앞두고 3분기 영업손실 69억원 기습 발표로 시장에서는 이제 급락 예상이 많았죠. 하지만 분봉 회복세를 보고 돌파 추천을 드렸고요. 파도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죠. 시에로는 1.57% 상승이 나왔고요. 분봉 튀었다가 빠지나 싶더니 반등이 나옵니다. 요 M패턴 반등 때 5만원 돌파할 때 요 구간에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30% 쭉 추세가 나왔습니다. 여기 저가 기준으로는 45% 반등이고 추천 5만원 기준으로는 30% 상승. 단기에 이렇게 우다다다 가속이 붙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추세가 이탈이 되면 크게 무너지겠죠. 요 구간에서 이탈하고 좀 무너졌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시초에 이때 튀고 빠질 때 전량 매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혹은 일부 매도하고 나머지 시가 42,900원 정도 여기 이탈 전까지는 물량을 홀딩을 할 수가 있었겠죠. 튀었다가 빠진다. 이렇게 빠지는 도중에 분할 매도 하시고 나머지는 여기서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남아있는 물량은 이제 수익 극대화가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돌파 매수를 한 거고요. 뒤에는 또 빠지다가 역별로 이렇게 빠지다가 역별 끊고
조금 올라왔죠. 또다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지지를 기준으로 저항받다가 올라오던 한 번에 단타 타점이 한 번 더 있었고요. 여기 전고점 돌파 실패하고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집니다. 뒤에도 이렇게 박스 보여주나 싶더니 좀 밀렸고 다시 박스 다운그레이드. 이유는 이렇게 또 역배열 잡히다가 역배열 끊고 시간으로 1.57% 조금 더 올라가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저항들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6만원 전고점 62,500원 정도, 그리고 고가 65,800원, 위로 저항대 이렇게 3개 보시면 되고, 지지는 요 구간 52,500원 정도, 그리고 돌파가 나왔던 자리 5만원, 다음 최종으로 오늘의 시가였던 자리. 그럼 밑으로 지지 4개, 위로 저항 3개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제가 추천드렸던 타점 요 구간 잘 복습하시고, 당연히 손절 잡고 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맞고 그대로 쭉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한참 뒤에 다시 회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때가 또 돌파 재타점이 되는 거겠죠. 혹은 요런 구간들, 여기서 역배열 끊는 구간이 타점이 되는 거고, 올해 마지막 공모주 대여였고요. 공모가는 36,000원이었습니다. 각종 논란 끝에 공모가 대비 60% 가까이 올랐고, 실적 부진, 파두 사기성 상장 의혹 등으로 상장 직전까지 악재가 쏟아졌지만 개미가 물량을 받아내면서 화려한 대비에 성공을 했다. 3분기 실적, 올해 3분기 매출이 2,400억원, 영업손실은 69억 적자. 적자가 나온 이유는 미국의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유럽의 친환경 정책이 지연이 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리고 앞서 진행한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았었고요. 이렇게 어수선한 시장 속에서도 상승 마감에 성공한 이유는 개인 투자자 덕분이다. 개인은 2382억원치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1281억원 매도, 기관은 1125억원 동반 순매도. 매도가 가능했던 유통 주식수는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 16%였고요. 현재 기관은 55%가량, 외국인은 100% 전부 익절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개인은 다 팔고 다시 사면서 트레이딩에 참여를 했고요. 다음 에코프로 볼게요. 6만원부터 중장기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계속 좀 부정적으로 리딩을 드렸습니다. 눌림 추천은 60만원 초반대 드렸고, 자, 공매도 금지로 올라오죠. 이때 2-3일 정도 반짝했다가 도로 빠지는 거에 무게를 두자고 했고요. 여기 V자로 쭉 올라가는 거 기대치 낮추라고 했습니다. 이때 매물들이 강력하고 큰 추세가 꺾였기 때문이죠. 현재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중, 이렇게 역배열 잡혀 있고요. 61선 정도 주요하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 61선 지지, 61선 이탈, 61선 저항대, 90만원이 현재 61선 저항대고요. 90만원을 안착해주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하다. 여기 작은 갭이 있었고, 갭 하락 구간까지 빠진 자리가 1년선이랑 일치하는데, 1년선 66만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밑골이 달았고요.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죠. 자, 1년선 오늘의 저가 66만원 지지가 1차로 중요하고, 다음 최근의 저가 59만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이탈하게 되면
계속 역배열 형태로 좀 끌려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481선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요 구간까지 또 빠져준다면 신규 입장에서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눌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옥입니다. 이제 초장투로 몇 년간 내가 들고 갈 거다, 이런 분들, 지금도 뭐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겠죠, 이런 포지션 분들은. 하지만 지금도 스트레스가 심하고 좀 밥도 잘 안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탈할 때 일부라도 정리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필요합니다. 초장투로 볼 게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탈할 때마다 대응을 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좋다. 특히나 이때 61선 이탈했을 구간에 여기서 매수하시던 분들 손절했으면은 기회비용 살리고 지금 스트레스가 없죠. 항상 단기 포지션 분들은 손절 대응 잘 해주시고 역배열 요런거 끌려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제가 중장기로 추천을 드리긴 했지만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은 가짜 반등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여기 이탈하면 요 구간까지 좀 심하게 더 빠질 수가 있어 보여요. 제가 계속 매번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엄청 허다하게 많거든요. 진짜 좋아 보이는 종목들, 실체가 있고 실적을 받쳐주고 업황이 좋다고 알려진 종목들도 결국은 요 대시세가 나온 직후에는 뒤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이런 최악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은 하고 계셔야 돼요. 요게 가짜 반등 자리일 수 있다. 물론 여기를 지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를 지키면 아무 상관이 없죠. 하지만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 최악의 흐름은 인지를 해두는 것이 좋다. 늘 우리가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요런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피할 수가 있었을 거고요. 요 흐름 항상 노랑 자리 가짜 반등 조심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BGF 에코 머티리얼즈 볼게요. 잘못 샀다고 하네요, 개미들이.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하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수급이 좀 쏠렸다. 이름을 착각해서 벌어진 해프닝. 과거의 오스템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전혀 연관이 없어요. 신풍제약, 신풍제지 연관 없습니다. 근데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반응이 나왔고요. 두 회사는 엄연히 다른 회사다. 이름을 헷갈려서 잘못 매입했다는 투자자들의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신규 상장한 종목인 줄 알고 샀는데 고점에서 물렸다. 착각 테마주. 사명에서 알 수 있듯 에코프로 머티는 에코프로 그룹이고 BGF 에코 머티리얼즈는 BGF 그룹에 속해 있다. 과거에 오스템이 좀 불똥을 봤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횡령 사건에 휘말렸을 때 오스템이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주가가 하락이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풍제약이 코로나 때 급등이 나올 때 신풍제지도 덩달아 같이 올랐던 이력이 있고요. 모두 다 관계가 없는 이름만 비슷한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한미약품도 관계가 없고요. BGF 에코머트리얼즈 월봉이고요. 이때 추세 나왔다가 고점이 좀 낮아지면서 이탈하고 제자리까지 빠지고 신저가 더 깊게 빠진 후에 역배열 끊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이때 코로나 때 밀렸던 구간이고요. 박스 돌파하고 쭉 다시 한번 더 추세가 나와줍니다. 그럼 요 구간에서부터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요 구간이 이제 요 구간들이 요런 구간일 수가 있겠구나. 뒤에는 추세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추세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가짜 반등을 주면서 또 크게 제자리까지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겠죠. 결국 이탈하고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요 정석 흐름, 요걸 몰라가지고 이 패턴을 몰라서 자꾸 여기서 크게 들어가서 손절 안하고 아픈 분들이 많이 있다. 요 구간에서 추격할 거면 손절을 짧게 잡고 보유선 대응을 짧게 잘 잡아줘야 됩니다. 항상 가파르게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에서는 조심을 하도록 하자.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자리는 요런 역배열을 끊어주거나 박스 돌파를 하거나 무릎 자리에서 매수를 선호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요 구간에서 이제 손절을 잡고 하면 되는 거고요. 반등이 나와주지만 역시 가짜 반등을 좀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했으면 되는 거고, 앞에 설명을 드렸듯 요 흐름 요걸로 좀 가짜 반등을 주면서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도중에 다 가짜 반등 자리가 있지만 주요하게는 이렇게 또 가짜 반등을 주면서 최악으로는 여기까지 빠지는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가 이탈하고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이번 해프닝으로 5,000원까지 찍었다가 밀렸습니다. 일봉이고요. 이때 장기 이평 1년선 부근 저항받다가 상한가로 돌파하고 추세 보여주더니 쭉 빠졌고요. 여기도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지든 천천히 제자리까지 빠지든 경계를 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탈하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장기 이평까지 이탈하고 쭉 계속 빠지고 있는 흐름이고, 올라오다가 반년의 매물 121선 정도에서 맞고 떨어졌고요. 얘는 반년선 4,9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올라와주면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 실패하면 계속 기존의 박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탈하면 정리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신저가로 52주 신저가로 계속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요 두 개 가격 중요하게 보시고, 박스 상단 가격도 보시고, 위로 저항 단기 두 개, 밑으로 지지 주요하게 하나. 만약에 121선 안착하면 당연히 1년선, 2년선 저항대 보시면 되는 거고요. 2년선 여기를 뚫어줘야 확실하게 추세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포스코 DX도 볼게요. 얘도 5,000원 구간에서 중장기 추천 드렸던 애고, 재추천 그때 70% 올라갔었죠. 이 구간이 70% 올라갔던 구간이고,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역배열로 잡혀서 나옵니다. 11월 초에 상승 시나리오 이렇게 올라가면서 55만원, 55,000원, 55,000원, 6만원 고점 박스 예상 드렸고, 하락 시나리오는 이렇게 역배열 추세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4만원까지 빠지는 거. 상승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승 시나리오로 55,000원, 6만원대에서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돼요. 밑꼬리 기준으로는 좀 널널하게 이렇게 51,700원 51,700원이 요 밑꼬리 저가가 되고요. 여기 이탈부터는 좀 분할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탈하면 높은 확률로 4만원 초반까지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1선과 이제 최근의 저가가 일치하는 맥점이 되는 거죠. 고점에서 잘 버텨주고 있긴 한데 큰 박스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하락폭이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하락폭이 여기까지 크게 열리는 거 참고하시고, 얘도 제가 중장기로 추천을 드리긴 했지만 너무 많이 올랐죠. 여기서부터 중장기 추천 드렸거든요. 에코프로처럼 오버슈팅이 나왔고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은 해야 된다.
얘는 고점에서 엄청 잘 버텨주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다 마이너스 50% 이상 나왔는데 얘는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고 고점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 월봉상으로는 이렇게 두 개 주요하게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 강력한 종목이다. 다음 핑거 분봉이고요. 1시 9분에 리오님께서 핑거는 한동훈 관련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한 번 더 부각을 상기를 시켜줬고요. 그때 지켜보다가 1시 22분에 제가 추격 말고 11,000원 밑으로 눌림 매수해라. 그리고 10분 뒤에 32분쯤에 체결되고 18% 반등 장중상한가 찍었습니다. 일봉은 121선 돌파 구간이었고 한동훈, STO, 전자결제 관련주다.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무작정 추격하기보다는 좀 타점을 잡고 눌림 매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돌파 추천도 드리긴 하지만 에코프로머티 돌파 추천 드렸었죠.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에코프로머티는 이런 구간에서 제가 돌파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핑거는 눌림 매수 추천이었다. 자, 여기가 돌파가 나왔던 자리들, 이런 타점에서 손절을 잡고 돌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이번에는 눌림 추천을 드렸다. 한동훈 테마 다시 상기. 섹터는 기존의 STO, 증권형 토큰, 핀테크, 메타버스. 최근 10일에 STO로 강세가 있었던 구간이 있었고 이번엔 한동훈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무작정 추격하지 말고 분봉의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핑거 월봉 최근에 신저가 찍었다가 올라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역배열을 끊고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자리 형성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큰 박스로 W 흐름을 보여주나 싶더니 이탈을 하고 살짝 이탈한 자리에서 다시 올라왔고요. 이렇게 이탈하고 올라왔죠. 박스 하단 신저가 이탈한 다음에 회복이 나와주고 있다. 이 구간에서 역배열 끊고 한번 올라왔던 구간도 있고, 월봉의 박스 상단은 16,500원. 다음 일봉 이번에 반년선 맞고 떨어졌었고 또 맞고 떨어지고 세 번째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한동훈으로 제가 추천을 드린 가격은 여기 11,000원 밑 눌림 매수. 주가가 올라오고 있을 때 체결되고 이렇게 18% 올라가면서 장중상한가를 찍어줬습니다. 장기입형 기준으로 대응하면 되는 구간이죠. 2년선 저항 나왔고 이제 여기 돌파했으니까 중요한 지지가 됩니다. 허리가 되는 거죠. 장대 양봉의 중간값 정도 11,000원 정도. 그 다음에 121선이랑 상한가의 장대 양봉의 시가랑 일치하는 자리니까 이렇게 3개 장기입형 기준으로 지지 2개 저항 하나 보시면 되고, 중간값으로 12,000원 정도 지지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겠고, 2년선 12,900원 여기를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안착 실패하면 위에서 이렇게 박스가 나올 수 있겠고, 더 크게 빠지면 이렇게 밑에서 박스, 크게는 이렇게 박스를 보면 되는 거고요. 일단 장기 입형 돌파 나왔고 거래량 터졌고 한동훈 엮였기 때문에 총선주로서 길게 볼 수가 있지만 역시 큰 조정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총선 테마에 엮이면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파동이 엄청나게 크죠. 큰 지지들 참고하시고, 2년선 12,900원 정도 안착을 하게 된다면 전고점이 15,000원 16,500원 정도 됩니다. 윗꼬리는 17,300원. 전고점 기준으로 저항대 보시면 되고,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이탈하고 죽었던 이 자리도 2년선이랑 근접한 13,000원 구간이 되고요.
이때도 1년선 맞고 떨어졌고 1년선 맞고 떨어졌고 세 번째 돌파가 나왔네요. 그 뒤에는 지지받나 싶더니 이탈하면서 죽었고, 앞으로도 요 허리 가격 1년선 11,000원 정도의 지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11,000원 정도는 여기 지지 자리였고 저항이 나왔던 자리고 돌파했고, 앞으로 또 지지가 되는 요 자리에 과거 맥점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다음 DTNCR로 한동훈 후발주 상한가 다음날 갭 상승으로 고가 28%, 종가 22%, 이틀 연속 강세 마감이 나왔고요. 여기 전고점, 기존의 전고점인 6,000원대에서 저항 맞고 살짝 밀렸죠. 6,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또 전고점 6,000원 후반대, 중간가으로 6,500원 약한 저항 넣어주시면 되겠고, 윗꼬리 그리고 상장 시가 7,000원 후반대, 최고 가격 8,400원, 저항은 위로 이렇게 5개 보시면 되고요. 6,000원 전고점 종가 안착이 중요하다. 여기 지지는 시가 5650, 여기 시가, 다음에 저가랑 1년선이랑 좀 일치하는 가격이죠. 여기 1년선 5270 정도, 다음 반년선, 그 다음에 상한가 종가, 중간가 여기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금요일에 시가, 그리고 1년선, 다음 상한가 종가 이렇게 주요하게 3개 보시고 나머지 짜잘하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한가 종가 이탈하면 여기서부터는 좀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지금 갭 상승이 나왔죠. 갭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가 이탈하면 전날의 종가까지 크게 빠지는 흐름, 갭 하락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갭 하락 차트 최근에 에코프로 이런 애들도 갭 상승 나왔다가 여기까지 빠지고, RF 세미가 여기 갭 상승 나오고 뒤에 크게 빠졌죠. 이런 식으로 크게 튀었다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탈 시에 크게 무너질 수 있음을 생각하시고 이탈 나오면 빠른 하락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한동훈 하나만 더 볼게요. 태평양 물산, 얘도 한동훈 후발주로 강세가 나왔고 상한가 다음날 고가 14%, 종가 7%, 얘도 시가 기준으로 이렇게 갭 하락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금요일에 저가 그리고 전날에 상한가 종가 이렇게 하나 두 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100원 단위로 이렇게 밑에 저항 보시면 되겠고요. 상한가 종가 2450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과거에 여기 전고점 구간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다음 유전자 치료 관련주, 유전자 가위 관련주들, 툴젠, 엠젠솔루션, 인트론 바이오 3개 추천드렸었고, 툴젠 상한가, 마크로제니 후발주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고바이오랩 이런 종목들도 반응이 나왔었고, 12월 8일 일정주로 추천을 드렸었죠. FDA 12월 8일 엑사셀 시판 허가 전망 일정주였기 때문에 보유하기가 수월했고요. 그 뒤에 24년 3월 30일까지 둘째 치료 목표 일정도 체크해 두시고요. 툴젠 역배열 끊고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큰 추세 나왔다가 여기 이탈하고 뒤에는 죽었습니다. 역시 같은 자리에서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 4만원 초반대에서 여기랑 여기가 같은 무릎 자리고,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단기 수익이 크게 나와줬고, 뭐 이전처럼 이렇게 끝까지 지금 10만원 넘게 간다 기대치는 조금 낮추고 대응하시되, 어쨌든
동일한 타점이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죠. 다음 인트론 바이오, 셋 중에 낙폭과대 자리였기 때문에 가장 강조 추천을 드렸고, 재료가 두 개였습니다. 폐렴 그리고 유전자 하위. 이전에 무료 추천 드렸던 타점도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였고요. 여기서 박스 W 반등 나오던 자리에서 무료 추천 드리고 단기에 110% 상승 나왔고, 뒤에는 쭉 무너집니다. 아직은 큰 역배열에 갇혀 있고요. 여기 작은 역배열 끊는 또 W 박스 하단 W 반등 자리에서 눌림 추천 드렸습니다. 이번에 눌림 기준 최대 40% 상승 나왔고, 제 추천 기준으로는 20% 상승이 나왔고요. 과거에 무료 추천 블루콤, 인트론 바이오 추천했던 2000년 6월 같은 타점이죠. 역시 쭉 빠지고 돌아 나오는 무릎 자리에서, 추세 전환 자리에서 1월에 한번 추천, 6월에 한번 추천 드렸고요. 단기에 110%, 뒤에 또 빠졌다가 최대 210% 상승 나오고 뒤에는 쭉 빠졌습니다. 현재는 요 저가 부근까지 빠진 상태에서 역배열 구간이니까 현재는 관심을 끄는 구간이고요. 또다시 이후처럼 이렇게 큰 역배열을 끊고 돌리는 구간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죠. 현재는 크게 이렇게 역배열, 작게는 이렇게 역배열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관심을 끈다. 과거의 타점을 복습을 하자. 이건 일봉이고 추천 직후마다 크게 올라가 줬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때 크게 밀렸던 구간이고요. 인트론 바이오 일봉 역배열 끊고, 자, 월봉이나 일봉이나 동시에 다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돌파 수익 좀 있었고요. 종가 추천으로는 빠졌는데 6,000원 초반까지 빠지면 땡큐라고 했습니다. 이때 추매했거나 눌림 반복 매수하셨으면 됐고, 이때 초록색깔 원에서도 재추천 드리고 이틀 만에 22%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엠젠 솔루션, 같은 섹터고 갭 하락 구간이 한번 있었죠. 여기서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 또다시 올라오는데 근사치에서 빠졌고, 또다시 올라오던 요 자리에서 갭 메우기 구간 있다고 알려드렸고, 갭 메우고 지금 추가 상승으로 3일 만에 38%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상한가 마감이고요. 툴젠부터 볼게요. 툴젠은 최근에 1년선 위에서 이렇게 작은 박스를 만들어 주고 있었고, 12월 8일 일정으로 홀딩 신규 매수도 가능했습니다. 다만 단기에 지금 바닥 대비 이때가 한 100% 정도 오른 자리였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잡고 들어갔어야 되겠죠. 여기 1년선 손절 잡거나 최소 4만원까지는 하락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빠지면 반등 확인 나올 때 추매하는 식으로, 이쯤에서 추매하는 식으로, 혹은 눌림을 기다렸다가 여기서 1차 눌림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하는 식으로 돌파 대응을 했어도 되는 거고요. 자, 대장주로서 계속 힘을 보여주며 이렇게 추세로 상한가까지 이어가주며 바닥 대비 14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한가로 2년선 가격도 안착을 해줬고요. 6만원 6만원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한가 시가인 54,500원 두 번째 중요하고요. 중간값으로 57,000원 정도 지지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밑에 거는 뒷방 지지로 다 밀려나는 거고, 위에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가 이탈하면 여기까지 갭 하락 구간 있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저항대는 요 구간 7만원대에서 캔들 몸통 기준으로 저항대가 좀 잡혀있고, 그 다음 윗골이 7만원 후반대, 다음 전고점 8만원 중반. 일단 요 3개 위로 저항 보시면 되겠네요. 또 여기 전고점도 하나 있습니다. 66,000원 정도. 단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 정도 나오면 시원하게 크게 나오니까
금요일에 시가 54,500원 이탈하면 큰 조정 경계하시고요. 다음 인트론 바이오, 여기서 역배열 돌파 초입 박스 돌파로 추천을 드렸었고, 현재는 크게 역배열 갇혀 있습니다. 크게 역배열, 작게는 이렇게 역배열 한번 끊고 급등, 또다시 여기 끊고 급등, 여기서 W로 반등이 나왔죠. 지금도 이렇게 W로 반등이 나와주는 초입 자리입니다. 여기 두 번째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자리, 과거로 치면 이 자리랑 좀 유사한 자리예요. 여기서 지금 최대 40% 수익이 나와준 거고요. 큰 박스로 보면 이렇게 박스가 되는 거죠. 상단까지 올라오면 만원까지, 일봉 2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이번에 또 2년선까지 올라오면 11,000원 정도까지. 근데 이건 좀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 자, 이렇게 쭉쭉 빠질 때 기다렸다가 여기 장중 추천드리고 수익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가에도 한 번 더 재추천을 드렸어요.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니까. 그리고 박스 하단까지 빠지면 땡큐라고 했고, 폐렴 이슈, 폐렴이 11월에 정점이 될 것이다. 이 내용으로 폐렴 관련주들 10월 말에 다 1차 매수 가능하다고 했죠. 폐렴 관련주들 대거 다 11월에 수익이 나왔고, 인트론 바이오는 다른 폐렴주들이 수익 나올 때 좀 밑에서 침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가위 일정도 잡혀 있었고, 요 손절가, 그리고 최종 손절가는 제가 여기를 드렸거든요. 신저가 가격 이탈 없이 무난하게 일정주로서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이날 윗꼬리 달고 빠졌는데, 이날도 요 윗꼬리가 매물 소화다, 종가에 재추천 드렸고요. 보유자분들은 홀딩,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당연히 이때는 손절을 또 여기 잡고 있었어야 되겠죠. 근데 바로 이렇게 하루 쉬고 바로 급등이 나와줬고요. 이틀 만에 22% 수익권 나왔다. 금요일에 25% 급등이 나와줬고, 목표가는 2차 목표를 8,000원 드렸습니다. 8,000원 2차 목표 드린 이유는 8,000원이 60일선 가격이었거든요. 60일선 딱 60일선 맞았죠. 여기서 맞고 떨어졌고, 8,000원 종가상 안착이 1차로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한 6% 정도 올랐다가 1% 마감했고요. 8,000원 안착 중요. 그리고 금요일에 저가 7,200원 정도, 여기 지지가 중요하고요. 그래도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요 구간 갭 하락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반등 실패하고 갭 하락이 나온다면 6,000원 후반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요. 항상 갭 상승이 나오면 갭 하락 주의를 하라고 하죠. 다시 장기평을 넣었을 때 8,000원 안착한 다음에는 1년선이 8,500원이고요 1년선 8,500원, 그 다음에 여기 기존의 지지였던 만원짜리, 다음에 2년선 11,000원, 여기 2년선 맞고 떨어졌고, 올라와 준다면 여기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죠. 올라오다가 이전처럼 맞고 떨어지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갭 하락 주의, 박스 체크. 만약에 밀리면 또 요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 최종 지지 잡고 이탈하면 또 최종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박스 업그레이드가 나와가지고 좀 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2층으로 올라가주면 좋겠네요. 여기가 1층, 여기 2층, 다음 3층, 4층 가면은 2년선 때려주는 거죠. 다음 엠젠 솔루션. 엠젠이는 여기서 개파락 구간이 있었고요. 갭 메우기 시도하다가 여기서 실패. 한 번 더 여기서 시도하다가 근사치까지 갔다가 떨어졌고, 이 구간에서 제가 갭 메우기 구간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갭 메우고 초과 갭 상승으로 올라가 가지고 3일 만에 30% 이상 수익이 나왔고, 얘가 시간으로 6%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죠. 이제 위로 1년선 2,80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21선 2280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2280 이탈이 나오면 2100원 정도 금요일에 시가, 그 다음에 저가, 이렇게 지지 보시면 되고, 얘도 2년선 맞고 떨어졌네요. 장기 입형 기준으로 항상 이런 주요한 흐름이 나옵니다. 이때는 1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이때는 2년선 맞고 떨어졌고, 또 여기서 맞고 떨어질지 여기서 맞고 떨어질지 일단 도달해 줄 때마다 분할 매도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주요 지지에 닿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분할 매도를 하던가 전량 매도를 하던가 대응을 하면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되죠. 분할 매도를 했을 때 주가가 더 가면 남아있는 물량 더 먹는 거고, 전량 매도를 하면 고점에 팔게 되는 거고요. 요 같은 두 번째 경우는 전량 매도를 했으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었지만, 안착한 다음에 더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 매도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는 구간에서는 보유선 대응, 찹찹찹 분할 매도 해주시는 거고요. 남아있는 물량, 이번에도 역시 동일하게 만약에 어디까지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여기 1년선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때 찹찹찹 하는 식으로 보유선 대응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마크로젠 유전자 가위 후발주 상한가 종목, 여기서 역배열 끊고 추세로 쭉 올라가다가 지금 좀 고점이 낮아지면서 역배열로 잡혀있죠. 크게는 이렇게 아직도 큰 역배열에 갇혀있고, 조금 작게 보면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해주는 자리입니다. 23,0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전고점 저항대는 25,000원, 그리고 여기 전고점 저항대, 이때 3만원 전고점 맞고 떨어졌네요. 미래의 3만원은 역배열 저항대랑 전고점이랑 일치하는 맥점이 되고요. 중간값으로 27,500원 보시면 되겠고, 더 작게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지지했던 자리 다시 회복을 해줬고, 일봉 이때 급등 2연속 나오고 제자리까지 밀렸다가 반등 주더니 이탈하고 죽었고요. 지지, 이탈, 저항, 여기 저항 돌파했고, 요 자리 2만원, 2만원대가 또 이제 지지로 바뀌는 거죠. 돌파하면 지지로 바뀌니까 2만원 정도 중요한 허리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장대 양봉의 중간가, 그리고 1년선과 근사치 가격이고, 그 위에 또 작은 지지로는 21,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는 19,000원 반년선, 그 다음에 시가 17,400원 정도. 장대 양봉 기준으로 이렇게 지지 참고하시고, 2년선 부근에서 상한가 마감이죠. 23,000원 정도 확실하게 안착을 해줘야 추세를 돌릴 수 있겠고, 이때처럼 장대 양봉 두 번 주고 뒤에 빠르게 제자리까지 밀리는 흐름은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여나 밀리면 찹찹찹 챙겨주시고, 여기 상한가 다음날 튀었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 허다하죠. 만약에 밀리면 찹찹찹 본인 포지션과 평단에 맞게 대응을 해줍니다. 전고점 저항대는 26,500원 정도 하고요. 윗꼬리는 3만원 정도. 다음 고바이오랩 20년도에 신규 상장주 계속 하방이 나오고 있고요. 크게는 이렇게 역배열 돌파 시도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이탈하고 죽었고, 또 미래
저항이니까 3만원 체크해 두시고, 여기 박스 또 만들어 주다가 이탈하면서 신저가 내려갔고요. 요 가격이 1,500원 정도. 다음 여기가 16,500원 정도. 윗꼬리. 월봉상의 저항은 이렇게 4개 주요하게 체크해 두시고요. 역배열 돌파 시도를 하는 자리다. 일봉상으로는 여기 1년선 맞고 떨어졌고, 금요일에는 반년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또 올라와주면 위에 1년선 저항대 11,000원 정도 돌파 안착 중요하고요. 반년선은 9,800원 정도 합니다. 이 두 개 가장 주요한 저항으로 보시고, 전고점 그 위에 2년선. 금요일의 시가 8,000원 정도 반드시 지켜줘야 빠르게 갈 수가 있고요. 이탈하면 또 7,000원까지 밑에 지지 두 개 주요하게 보시고, 여기 이탈하면 역대 신저가로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이탈 시에는 반드시 정리를 해서 기회비용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장대 양봉 터졌던 시가 가격이랑 121선 가격이랑 일치하는 맥점이 되고요. 다음 진원생명과학, 얘도 제자리 차트 교과서입니다. 그 고점에서 쌍봉 이탈하고 올라오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면서 쭉 빠졌고요. 이 자리에서 요거 다 매집이다 추천드렸고, 코로나로 크게 급등 나왔다가 빠지고 또 한 번 더 크게 반등 나왔다가 뒤에 가짜 반등 주면서 쪼로록 빠지고 있고요. 파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3파, 엘리어트 3파 나오고 뒤에는 쭉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을 살짝 끊으면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10월까지 신저가를 찍은 종목이고요. 일봉 반년선이 4,000원 정도, 종가상 4,000원 안착 중요. 61선 근처에서 마감이 됐고, 윗꼬리 3660, 아까 121선 봤던 4,000원, 4,000원 이탈하고 죽었다가 4,000원 다시 저항 맞고 떨어졌고, 여기가 이렇게 두 개 위에 저항 보시고, 다음 5,000원 정도 전고점, 중간값 4,500원, 저항은 이렇게 4개 보시면 되고, 지지는 3,200원, 그리고 시가 3065, 그 다음에 2790 역대 신저가는 아니고 52주 신저가 가격, 여기 21선 3,000원도 있고 2,900원 최근 저가도 있고. 올라오다가 밀리면 이렇게 신저가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일부라도 매도해서 대응을 해줍니다. 다음 SCM 생명과학, 최근 61선 저항 잡고 맞고 떨어지네요. 월봉 얘도 계속 신저가로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개파락 구간, 개파락 한번 나왔고, 갭매우기 시도 구간이네요. 3,000원 안착하면 여기까지 3,850원까지 25% 정도 갭 상승 구간이 생깁니다. 올라오다가 지금 시도하다가 밀리면서 실패를 하고 있고요. 저항 걸리는 자리가 61선. 일단 갭매우기 전에 61선 3,2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3,200원 안착하면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올 확률이 좀 있고요. 지금은 11선 지지받고 있고, 11선, 21선, 여기 장대양봉 시가, 최근의 저가, (121선은) 4,200원. 이제 여기 갭 매우기 구간 3,200원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하나만 더 볼까요? 이때 121선 장중 돌파 성공,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이번에는 안착을 했죠. 만원 안착을 했고 1차 지지 만원, 2차 지지 금요일의 시가 9,200원. 요 두 개 가장 중요한 지지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1년선 13,000원 정도 저항대, 여기 12,000원 정도 중간 저항대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는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고, 유전자 치료제 12월 8일 일정으로 추천을 드렸고, 미리 추천을 드린 거죠. 일정 전에. 일정이 항상 멀 때 매수를 하면 선반영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하락시 분할 매도 반드시 시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12월 8일 일정까지 계속 홀딩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반영이 이미 크게 나왔기 때문에 뒤에 무너질 수 있다, 11월 중순이나 말이 고점일 수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영국에서 치료제 허가 뉴스가 뜨면서 금요일에 급등이 나와줬고, 일정이 여유가 있지만 선반영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시 분할 매도 집중을 해줘야 된다. 마냥 12월 8일까지 가져가야지 하면 아플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로봇주로 최근에 복습을 많이 했습니다. 선반영이 나온 다음에는 이렇게 재료 소멸이 앞서서 미리 나올 수가 있다. 이날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입니다. 로봇주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으로 이렇게 선반영이 크게 분홍 색깔 나왔고 주황색으로 미리 떨어진다. 그리고 일정이 되니까 한 번 더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와버렸다. 일정은 10월이었지만 고점은 9월 12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패턴 잘 생각하시고, 이 패턴을 몰랐다면 여기 잘 잡아놓고 들고 가다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다가 손실 전환까지 당해버렸죠. 여기서부터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이걸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들도 12월 8일이 고점이 아니라 11월 말쯤이 고점일 수도 있다, 이걸 잘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대로 대입하고 대응을 하자. 다음 메디아나 폐렴 관련주, 인공호흡기 2등주였죠. 박스 돌파한 자리에서 6,700원쯤 이때 장중에 추천드렸습니다. 대장주인 메가ICS는 하락이 나오는데 메디아나는 박스 돌파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2일 만에 2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박스 돌파 복습하시고, 메가ICS도 추천주였죠. 역배열 끊고 10월 말에 폐렴주들 11월이 정점이 예상되니까 10월 말에 1차 매수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폐렴주들 전부 다 수익 크게 나왔고요. 메가ICS는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중. 메디아나부터 볼게요. 여기 쌍봉 이탈하면서 죽었고, 뒤에는 역배열 끊고 급등 한번, 또다시 역배열 끊고 요 구간에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박스 돌파 자리, 여기 박스 돌파 자리, 유사 타점들 다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면 제자리까지 거의 빠질 확률이 높다, 미친듯이 올라가면 제자리까지 빠질 확률이 높다. 요 주식의 파동 잘 생각하시고 이런 고점에서 풀매수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봉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옆으로 가면서 좀 박스의 형태를 보여줬죠. 여기 안착 한번 하고 밀렸다가 두 번째 올라올 때 여기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2일 만에 20% 상승 나왔고, 이제 여기를 2층 박스로 보시고요.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 박스, 지금 3층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시 2층으로 안 내려가려면 6,500원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6,500원쯤이 목요일에 시가랑 일치를 하고, 그 다음
여기 금요일의 시가 7,070원 정도 지지도 중요하고요. 중간 1차 지지로는 7,500원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3개 지지 보시고, 저항대는 월봉을 봐야 되네. 전고점이 주요하게 9,000원 초반 캔들 몸통 기준으로, 그 다음에 만원 후반대 몸통으로는 이렇게 2개 있고, 윗꼬리 기준으로는 9,000원, 그리고 만원 조금 넘는 가격, 그 다음에 12,000원, 13,400원 정도 이렇게 있네요. 월봉의 전고점 기준으로 보시던가, 아니면 대칭으로 그냥 작게는 500원 단위로, 크게는 1000원 단위로 저항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메가 ICS 월봉, 인공호흡기 대장주죠. 메가 ICS도 참 추천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이번에도 수익이 났고요. 쭉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는 정석 흐름 복습도 잘 해두시고, 이때 1차 매수 가능하다 단기의 수익 나오고, 뒤에 또 한 번 더 반등 나왔다가 메디아나와 다르게 얘는 좀 이렇게 역배열 잡혀가지고 빠지고 있습니다. 단기 입형으로 볼게요. 15일선 반등 나왔고요. 15일선 2,900원 정도 금요일 저가 1차 지지 보시고, 다음 밑에 21선, 그 다음에 2,700원 이렇게 3개 주요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2,550원 정도 이렇게 4개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파동이 워낙 크니까 조심하시고, 마이너스 30% 나왔고요. 지금도 마이너스 20% 정도 나왔네요. 마이너스 30% 나오면 딱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빠르게 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 다음 두산 로보틱스 추천드리고 5만원까지 40% 수익 나왔고요.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아직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5일선 11선 위에 있죠. 여기 5일선 이탈하면, 15일선 이탈하면, 21선 이탈하면 차례로 분할 매도 해주시고, 지금은 추세 홀딩 구간이다. 추세 박스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11월 17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가위, 한동훈, 알렉사, 항공, 화장품, 의료기기. 유전자 치료제,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 치료 승인. FDA 12월 8일 엑사셀 시판 허가 전망 일정 있었고요. 11월 6일부터 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툴젠 계속 대장주 해주면서 상한가 나왔고, 마크로젠 후발주 상한가, 엠젠 솔루션 2등주로 시간에까지 상한가 마감해줬고요. 인트론 바이오,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고바이오랩. 다음 한동훈 관련주 출마 기대감으로 계속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는 기존 대장주들보다 바닥에 있었던 신규 후발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메이지, 핑거, DTNCR로. 핑거는 추천드리고 장중 상한가까지 찍었었고요. BGF 에코머티리얼즈, 얘도 한동훈 관련주고, 에코프로머티가 상장하면서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이 올랐던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 알렉사, 현대차가 내년부터 아마존서 차량 판매가 가능하다. 신차에 알렉사 탑재. 오토엔 남성이 크게 튀었다가 빠졌고요. 다음 호실적 종목 휴리메이텍, 마이크로 컨택솔, 두 종목이 계속 연이어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 FDNC, 두산 테스나도 하반기 실적 호조 전망으로 역대 신고가까지 찍어줬습니다. 다음 항공 관련주, 국제 유가 급락 영향으로 티웨이홀딩스, 제주항공, 한진칼. 다음 의료기기 개별 강세, 경남제약, AI 기반 수면 치료 전자약 개발, 디지털 치료제 시장 정조준 한다. 그리고 빈대 이슈도 있고요. 빈대로 크게 갔다고 봐야 되겠죠. 퇴치제 판매량이 1400% 급증했다. 다음 메디아나 폐렴 이슈, 미코바이오메드 해외 시장 개척, 판로 다각화, 486억 원 실탄을 확보를 했다. 루닛 계속 단기 입형 추세를 지켜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폐암 진단 AI 내년부터 국내 병원에서 쓰인다. 다음 화장품 관련주, 한중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 이 기대감으로 한국화장품 제조 본느가 반응을 보였고, 본느는 호실적으로 올라가지고 있죠. 그리고 24일에 블랙 프라이데이 일정도 있고요.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루닛과 같은 무료 추천주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루닛은 작년 10월부터 반복 추천드리고 1000% 이상 올라갔고요. 그때 낙폭과대 자리에서 또 재추천 드리고 60% 70%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11월 16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인트론 바이오 시간의 상한가, 고가 25%, 종가 12%, 정석 반짝 나왔고요. 추천주였죠. 요 구간 추천드렸고 2차 목표가 8,000원 맞고 떨어졌습니다. 금요일 시간으로도 6% 상승 나왔다가 1% 마감했고요. 엠젠 솔루션 시간의 상한가, 장중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22% 마감, 금요일 시간으로 또 6% 오르면서 결국 상한가 마감했고요. 다음 툴젠 시간의 상한가, 얘는 상한가 마감, 유전자 치료제 대장주. 다음 한익스프레스, 한동훈 후발주 강세, 시간에 9%였고 고가 18%, 종가 보합으로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다음 컨택, 시간에 8%였고 고가 10%, 종가 5% 정석 반짝. 우주항공 관련주. 다음 3기 8% 상승, 고가는 23%, 종가는 보합. 제대로 반짝 나왔고 정석 하락. 3기 EV 반짝. 엑스폴리텍 시간에 4.8%였고 실적으로 9일에 뉴스가 있었고요. 딱히 그 외 뉴스는 없이 상한가 마감이 나왔습니다. 메가터치 하락, 성문전자 질금, KPM테크 질금, 웅진 질금, 휴리메이텍 정석 반짝, 유니온 질금, 유니온 머티리얼 질금, YTN 질금. 금요일에는 낮은 확률로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한가 하나, 상한가 둘, 그리고 엑스폴리텍 상한가, 이렇게 낮은 확률로 몇 종목이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인트론 바이오가 정석 반짝, 한익스프레스 정석 반짝, 3기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상승 종목들 잘 체크해 두시고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반짝이 당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 11월 17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인벤티지랩 상한가, 펩트론 4.9%, 위더스 제약 4.7%. 인벤티지랩이랑 위더스 제약은 파트너 계약 체결한 적이 있어가지고 같이 움직인 것 같고, 최근에 위더스 제약 폐렴 쪽으로 이슈가 돼서 급등이 나왔던 추천주죠.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 촉구 입장 발표. 인벤티지 랩은 일정주로 4월부터 반복 추천을 드렸고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하반기에 마약 일정주, 치매 일정주,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로 쭉 크게 올라갔고 요 초록 색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박스 하단 이탈도 없었고요. 이후에는 이렇게 대시세를 보여주고 추세 이탈하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비만 치료제 쪽으로 호재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인벤티지 랩이랑 펩트로는 월봉상 너무 고점을 찍었고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인벤티지 랩이 좀 크게 빠지고 펩트로는 기술 이전 뉴스 쪽으로, 기술 수출 뉴스 쪽으로 호재가 붙어가지고 좀 고점에서 버텨주고 있고요. 펩트로는 요 구간에서 기술 수출 뉴스가 뜨면서 좀 버텨주고 있죠. 하방으로는 이렇게 빠지는 거고 상방으로는 이렇게인데 요 자리에서 지금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부터 볼게요. 월봉 여기 역배열 끊고 전고 돌파하고 추세가 나와줬고요. 제자리까지 빠지고 있는 정석밥동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똥을 싼다. 여기서 큰 박스 하단 이탈 없이 여기 작은 박스 돌파하고 121선 안착 구름 돌파하면서 쭉 올라갔고요. 여기 박스 상단 돌파, 요 구간에서 재추천을 드렸었죠. 추세 나와주고 여기 이탈하고 구름 속으로 빠지고 장기평까지 차례차례 또 순차적으로 빠졌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큰 역배열 잡혀 있고요. 올라오다가 121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이제 앞으로도 요 121선이랑 큰 추세랑 일치하는 저항대가 되죠. 16,000원 정도, 시간으로 13,7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1년선 저항대 그리고 121선 저항대 두 개 주요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1년선은 15,000원이고요. 지금은 요래 박스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 박스 하나 주다가 이탈했고 밑에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크게는 이렇게 박스 상단은 17,000원, 자 16,000원, 17,000원 요 구간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 이탈하면 만원 깨지고 8,000원대까지 내려가는 최악의 흐름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반드시 15,000원 안착을 해줘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이평으로 보면 이때 21선 안착을 실패하면서 밀렸고요. 21선 가격은 14,300원. 다음 펩트론 4.9%, 얘도 역배열 끊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대시세가 쭉 크게 나왔죠. 현재 가짜 반등 주의해야 되는 자리고요. 가오르 치면 요런 자리 좀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급등 치고 가짜 반등 주다가 빠졌고 또 가짜 반등 주다가 더 크게 빠졌죠. 지금도 유사하게 쭉 크게 올랐고 가짜 반등 주고 있는 자리니까 여기 지키면 상관없어요. 최근에 저가 25,500원 지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밑으로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고, 지금은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 꼬리까지면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봉, 자 미친 추세 쭉 이렇게 이쁘게 나와주다가
크게 작게 이탈하면서 죽습니다. 여기 하단 35,000원 이탈하고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기존의 요 추세선 지지였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맞고 떨어졌고, 여기도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진 구간이 있었죠. 121선에서 정직하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앞으로도 121선 지지가 중요합니다.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있고, 살짝 끊어주더니 밀리고 다시 또 올라오려고 합니다. 작은 박스가 요 위에서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121선 가격이 27,000원, 27,00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의 저가는 25,500원. 요 두 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크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최종 이탈하면 다음 밑에 1년선, 2년선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밀린다 싶으면 이렇게 빠지는 거고, 제가 그려줬던 게 이렇게 올라가던가 이렇게 빠지던가 둘 중에 하나죠. 36,000원, 36,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전고점이 38,500원, 그 다음 45,000원, 47,000원이 역대 신고가 가격이고요. 이 구간이 역대 신고가 저항대 구간. 다음 위더스 제약, 페럼주로 추천해서 수익 나왔던 종목이고, 인벤티지 랩이랑 파트너 계약 체결한 적 있어가지고 같이 커플링 상승이 나왔습니다. 얘도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자리에서 박스로, 역배열 돌파 초이 박스로 추천드리고 무난하게 수익이 나왔고요. 위더스 제약 월봉 요렇게 크게 박스고요. 정직한 쌍바닥 반등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고점 경신 한번 하고 살짝 밀린 상태. 여기 만원 안착이 중요하겠고, 윗꼬리 저항대, 윗꼬리 저항대. 역배열은 크게 여기서 끊어줬고, 여기서도 역배열 끊으면서 이 구간부터 강세가 나왔습니다. 일봉 여기서 추천드렸고, 손절가 여기 장기 2평 그리고 박스 하단, 박스 내에서 무난하게 수익 나왔죠. 여기서 추매하라고 했고요. 혹은 눌림 매수. 페렴으로 급등 나왔고, 여기 전고점 맞고 떨어졌네요. 전고점 몸통 맞고 떨어졌고, 윗꼬리는 여기. 종가상 11,60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하고요. 지금은 갭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 갭 하락 그대로 끝까지 빠지진 않고, 끝까지 빠지면 9,000원까지인데 9,000원까지 내려오진 않고 도중에 다시 만원까지 살짝 회복을 해줍니다. 근데 뒤에 또 9,000원까지 빠지는 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조금 올라와 주다가 9,000원까지 밀리는 거 조심하시고, 9,000원 이탈하면 또 박스 하단 가격인 8,000원 초반까지 열어둬야 됩니다.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위에서 박스 하나 이탈했고, 여기 갭 하락 구간, 박스 구간, 밑에 박스 구간. 다음 국제약품, 얘도 폐렴 관련주고요. 위더스 제약이 반응이 나오니까 얘도 같이 따라서 움직인 것 같죠. 얘도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주였고 3번 추천드렸고 다 수익이 나왔습니다. 월봉도 역배열 끊고 요 박스 구간, 박스 내에서 상단 구간에서 수익이 나왔던 거고요. 일봉 여기 장중 추천, 오늘 빠져도 더 간다. 당일 바로 상한가, 이틀 연속 급등 나왔고, 눌림 추천, 요 윗꼬리가 매물수하다 분석을 드리고 또 바로 더 가졌습니다. 여기서는 M 패턴 반등을 노린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M으로 빠지던 도중에 여기서 박스가 형성이 돼서 살짝 멈췄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여기 M 지지대까지 4,500원까지 빠지는 거 생각하시고요. 크게는 이렇게 박스가 되는 거죠. 시간에 3% 상승으로 5,2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요 작은 박스 5,500원 4,900원 사이에 작은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500원 안착하면 이렇게 박스 5,500원에서 6,250원 정도의 박스로 또 나와줄 수 있는 거고, 여기를 안착해야 되죠. 전고점 박스 상단 6,250원 안착. 파동이 큰 구간 박스 상단에서 물리면 마이너스 30% 나오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30%로 빠지던 도중에 한번 멈췄고, 여기까지 빠지는 흐름 조심은 하면서 대응을 하자. 그리고 4,500원 정도 이탈하면 또 밑에까지 빠르게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조심하시고요. 월봉상 지금 큰 박스 구간이죠. 요 상단에서 물리고 하단까지 빠지면, 상단에서 물리고 하단까지 빠지면, 상단에서 물리고 하단까지 빠지면, 이렇게 최악의 흐름. 다음 한동훈 관련주 DTN CRO 6%, 태평양 물산 3%. 얘네는 앞에 설명했죠. 고정 댓글 활용해가지고 앞에 잠깐 다녀오시고요. 다음 캡스톤 파트너스 4%, 신규 상장주. 금요일에 마이너스 18%, 19% 나왔고, 남은 지지가 8,000원, 7,500원, 7,000원, 6,500원 저가, 500원 단위로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8,000원에서 멈추고 시간으로 반등이 나왔네요. 8,500원까지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제 다시 15일의 종가 9,200원 회복 1차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원 회복 중요합니다. 위로는 11,200원 정도 역대 신고가 가격.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 4%, 세종 메디칼 3%, 오레고 보막 요 이슈로, 난소암 치료제 관련주 이슈로 계속 반응이 크게 나와주는 애죠. 세종 메디칼은 지분관계로 커플링 강세고요. 최근 추천주였습니다. 월봉은 박스 하단, 여기 역배열 돌파 초입, 동일한 자리로 추천을 드렸고요. 일봉은 여기랑 양봉 연속 3개 뜨면서 역배열 돌파가 나왔던 자리랑 동일하다. 월봉이든 일봉이든 둘 다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초록이 항상 기본 흐름입니다. 노랑은 보너스가 안 터졌어요. 보너스가 터지지 않았지만 요게 기본 흐름이니까 손절가 이탈 없이 무난하게 수익이 나와준 거고요. 손절가 위에 눌림 매수 홀딩 구간. 월봉 박스 하단 자리에서 반등 수익 나왔고, 일봉 박스 유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6일에 17% 급등 나왔고요. 자, 계속 박스 매매하면 된다고 했고, 오늘 시간으로 4% 상승. 자, 장막판에 뉴스 뜨고 이렇게 6% 동시효과까지 8% 반등이 나왔고요. 8% 반등 나오고 시간으로 또 4%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5,9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자, 박스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죠. 이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여기 장기 입형 모여있는 구간 6,000원대가 또 강력한 저항대. 1년선이 6,700원. 다음 전고점 여기가 2층 구간, 여기가 3층 구간. 자, 1층에서 추천드렸고 2층 3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역배열 끊었던 구간에서 추천.
여기 박스 하단 이탈하게 되면 요 밑에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요. 특히 얘는 재무가 좋지 않습니다. 재무가 좋지 않으니까 밑으로 빠지는 흐름일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자, 이때 미친 파동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구름 속으로 빠지고 장기 입형 차례로 다 도달하면서 많이 무너졌었죠. 올라갈 땐 시원하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시원하게 내려가니까 파동이 크니까 조심해야 되는 종목. 이때도 미친듯이 올라갔다가 여기 추세 이탈하고 구름 속으로 빠지고 쭉 빠졌고요. 여기 구름 속으로 여기 빠지는 구간 있죠. 이런 구간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고점에서 1차 구름 속으로 빠지면 조심을 하자. 그 뒤에는 높은 확률로 장기 입형까지 차례차례 빠져버립니다. 장기 입형까지 차례차례 더 깊이 빠졌었고, 지금은 다시 그 장기 입형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자리다. 이때는 돌파 시도하다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밀렸었고요. 다시 반등을 시도해주는 자리.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세종 메디칼 카나리아 바이오 커플링. 신저가 가격까지 빠졌다가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동전주 구간이니까 조심하시고, 얘는 최근 요렇게 박스 1400원 1180 정도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고, 윗꼬리 저항대는 1500원 정도, 121선은 1650원 정도. 여기 하단 이탈하면 피곤해지니까 하단 이탈 시에는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과거 타점도 복습하시고요. 여기 첫 번째 역배열 끊는 자리에서 14,000원 정도 이 자리에서 추천드렸었고, N 반등이 나왔죠. 월봉상으로 요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급등이 나왔었고, 뒤에 빠지는 거 계속 기다렸다가 이번에 또 눌림 추천드린 거고요. 일봉상으로는 요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박스 돌파 나와주는 자리, 장기 입형 돌파해주는 자리, 구름 돌파해주는 자리, 앞에 구름 속으로 빠지고 꼬로로 반대로 구름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추천하고 급등, 또다시 구름 빠지고 꼬로로, 지금 또다시 구름 돌파 시도 자리입니다. 구름 돌파 시도 자리. 다음 시간에 하락 종목 2개 볼게요. 삼성제약 마이너스 10%, 500억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 운영자금 목적이고요. 이 유증 목표가 중요한데, 일진전기처럼 시설자금 목적이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운영자금 목적이면 좀 안좋게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시설자금은 그나마 괜찮다. 삼성제약은 최근에 추천주였고 수익 나오고 11월 2일 리딩, 이제부터는 속도 저하 구간이 있지 않을까 함. 수익 내고 뒤에는 침체 구간 예상드렸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뒤에는 침체 구간 예상을 드렸다. 여기 수익 10월 2일에 이제부터는 침체가 나올 것이다. 속도 저하가 있을 것이다. 수익 마감한 거죠. 눌림 매수하라고 안 했습니다. 침체 예상으로 드렸으니까. 이 보유자분들은 시간의 하한가 나왔고 지금 운영자금 쪽으로 유중이니까 2,300원까지 빠졌네요. 2,300원이면 또 신저가입니다. 자, 신저가로 빠졌고 피곤해지는 자리, 이건 손절을 좀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월요일에 비중 축소를 하던가 전략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 가지고 가짜 반등 나올 때 그때 탈출을 손실 최소화를 하면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저가 자리로 요즘 투매가 짙어질 수 있는 최악의 흐름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많이 잃을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손절하고 그 현금으로 또 일정주, 주도주 교체로 만회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일진전기 1000억원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 일진전기는 고점에서 차트가 좋은 자리에서 악재가 떴고, 월봉 박스 돌파하고 추세 역대 신고가 이제 살짝 밀리는 자리, 추세는 계속 크게 지켜주고 있고요. 추세 박스 내에서 악재가 뜨고 11,300원 정도까지 빠지네요. 11,3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빠졌고, 이제 이 추세 하단 이탈 주의 구간입니다. 추세 이탈하면은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자리니까 조심을 좀 하시고, 과거로 치면 요런 자리, 그래서 추세 이탈하고 좀 무너졌죠. 일봉은 121선 구간에서 반등 나왔고, 121선 가격이 11,000원 정도, 여기 11,000원 정도를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실패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밀리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추세 이탈하고 힘을 잃었네요. 여기서 이탈하고 힘을 잃었고,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가지고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 포지션 분들은 기회비용상 정리를 생각하셔야 되겠고, 장기 포지션 분들은 뭐 큰 하락 감내하고 이제 수년씩 보실 분들은 그래도 뭐 시설 자금 쪽으로 유중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